다양한 융자 프로그램과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모기지는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한국에서 찾은 골수기증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김종석 목사가 연합감리교 UMC 한인 코커스와 함께 골수 등록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29 LA 폭동 25주년을 맞아 한인교계가 심포지엄을 열고 타민족과의 연합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교협이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초청 할렐루야 대회를 위해 첫 번째 기도회를 마련하고 성공적인 연합 집회를 기원했습니다. 미주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 금융기관 뱅크 오브 호프이 희망의 메시지로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입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도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담비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희귀 백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김종석 목사가 한국에서 찾은 골수기증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골수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김 목사가 소속 교단인 연합감리교 UMC 한인 목회자와 함께 새 생명 살리기 골수 등록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UMC 뉴욕 한인 목회자 모임인 한인 코커스는 지난 10일 후러싱 제1교회에서 새 생명 살리기 골수기증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희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김종석 목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골수기증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 목사는 골수기증으로 받은 생명을 되돌려주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 분의 어떤 정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생명이 이제 주어진 거를 생각을 하면 참 그분한테 이제 고마운 저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근데 아마 그분도 이제 저에게 바라는 건 아마 저도 좀 뭔가를 좀 해서 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마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또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한인 코커스는 한인뿐만 아니라 뉴욕연회에 속한 모든 타민족 목회자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UMC 뉴욕연회에 골수 등록 캠페인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에 열릴 뉴욕연회에서 청원서의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청원서는 골수기증 등록을 새신자반과 세례준비반 과정에 포함시키고 18세 이상 44세 이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회에 속한 연합감리교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골수 등록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골수이식 수술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맞는 골수를 찾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분의 1명씩 혈액암 환자가 발생하고 1시간에 6명 정도가 혈액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성례전적인 삶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운동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후러싱 제1교회 김종호 목사는 20여 년간 UMC 해외 선교에 헌신해온 김종석 목사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골수 등록 캠페인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한편 한인 코커스는 뉴욕연회에서 골수 등록 청원서 내용이 통과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뉴저지나 캘리포니아 등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 가운데 하나로 남은 4.29 LA 폭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4.29 폭동 25주년을 맞아 한인교계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타민족과의 연합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4.29 LA 폭동이 발생한 지 2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뉴저지 아콜라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LA 폭동과 이민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교협과 뉴저지 교회연합체인 러브 뉴저지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4.29 폭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폭동으로 인해 한인 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엄청난 피해 배경을 살펴보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4.29 폭동 당시 LA 한인타운에서 폭도들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던 필그림교회 양충길 목사는 폭동과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양 목사는 타민족과 평소에 친밀감을 유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타민족과 더 잘 어울리고 또 이 나라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타민족을 품고 또 흑인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갑니다. 퀸즈 칼리지 민병갑 사회학과 교수는 타민족과 한인의 이민 역사 속에서 일어난 4.29 폭동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월 2일이면 2일까지 폭동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을 그냥 한국 라디오를 통해서 오라고 했는데 3만 명이 집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걱정을 했는데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서 백인들도 많이 동참하고.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교회가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인 커뮤니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지금 한인 커뮤니티의 처지를 볼 때 정치력을 만들어내는 건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타민족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방지책으로 꼽았습니다. 뉴욕교협이 2017년 할렐루야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며 첫 번째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오는 7월 7일부터 3일 동안 할렐루야 대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뉴욕교협은 지난 15일 뉴욕 평화교회에서 뉴욕 복음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첫 번째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017년 복음화 대회는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오는 7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연합집회를 통해 개혁의 정신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협 남플러싱 지역장 이창종 목사는 이날 뉴욕 복음화 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청소년과 어린이 대회를 위해 통성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증경회장 방지강 목사는 섬기러 왔노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화 대회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장 조원태 목사와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한인교회에 감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협은 이날 3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업무 진행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미주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금융기관 뱅크오프홉이 희망의 메시지로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쉽고 빠른 이지론을, 주택 구입을 앞둔 한인에게는 홈모기지 상품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ank of Hope Mortgage. 희망이 대답합니다. Bank of Hope. 미주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은행으로 발돋움한 뱅크오프홉이 한인 고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민 생활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에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희망을 전하는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쉽고 빠른 이지론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을 앞둔 고객에게는 홈모기지 상품으로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라는 뱅크오프홉의 슬로건을 앞세워 고민을 해결해주는 은행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뱅크오프홉 마케팅팀은 한인은행 가운데 유일한 슈퍼 리저널 뱅크로 한인 고객뿐만 아니라 타민족과 주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뱅크오프홉은 케빈 김 행장이 광고 모델로 직접 출연하여 자신감 넘치고 고객과 소통하는 은행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뱅크오프홉은 자산 규모 130억 달러가 넘는 슈퍼 리저널 뱅크로 전국의 지점망을 갖추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를 만났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와 한인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목회자 김 목사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회와 한인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김 목사의 실천하는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담비 같은 사람들의 주인공을 생각하면요. 저는 겸손한 섬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노력하시는 분,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처음 말이 너무 거창합니다. 아닙니다. 딱 목사님에게 맞는 표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30회기에 뉴저지 교협 하시면서요. 종교개혁 500주년 다양한 행사와 또 움직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가 첫 질문부터 조금은 어렵지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개혁해야 되는지, 성경 속에 어떤 정신을 우리가 가장 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보다 앞서 제가 뉴저지 30회기 회장이 됐던 것이 참 우연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회장이 회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에 어떻게 증경회장단들의 추천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교협 회장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에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던 부분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런 터닝 포인트, 그런 시작의 하나의 분기점이 2017년이 되었으면 하는 게 회장으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뉴저지 교협에서요,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했잖아요. 너무나도 색다르고 또 이렇게 기획을 하기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요? 사실 부활적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 증경회장단들이 나눠져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한 군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회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런 일들을 행치 못하고 그냥 각기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금년은 그래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금년만큼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실 주최했던 저희 임원단들조차도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또 증경 회장단들도 놀랬고 모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이 뉴저지가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밖에는 제가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정말 교회들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십시일반으로 서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주고 함께 협조해 주었던 그 결과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뉴저지 안에서는 네.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뉴저지에서도 할 수 있다. 뉴저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협에서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브릿지 펀드 그리고 이민자 보호교회 또 LA 폭동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이제 홀리네임 병원이 네. 이 버겐 카운티 안에 있습니다. 캐톨릭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유일하게 한인 프로그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홀리네임에서 백교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교회 캠페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뉴저지 안에 정말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차라리 극빈자라면은 체리티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서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 수 있을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이 홀리네임의 한인 그 의료진들이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자. 그렇다면 그 일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자. 이것을 계기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서류 미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누가 그들을 돌봐야 될 것인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생츄리 처치 곧 이민자 보호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일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어둠을 빛을 비추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의 개인적인 좀 얘기가 궁금한데요. 목사님이 1985년에 미국에 오셨잖아요. 네. 조금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셨는지요? 유학으로 왔습니다. 아, 유학으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때가 한국에서 공부를 제일 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85년도.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되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끄떡하면은 휴학하고 데모하지 말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여기서는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구나. 한번 기회가 되면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준비했는데 대사관에서 네. 그만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터뷰하지 않고 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강한 이끌림이 있었군요. 공부를 마치시고 자녀분들도 건강하게 성장시키시고 새 언약교회도 1999년에 개척하시고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순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뭐 특별하게 뭐 힘들었다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남들처럼 어떤 뭐 기적적인 뭐 이런 것도 저는 많이 겪지는 못했고, 뭐 남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민교회 안에서는 어느 곳에선지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강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강하지 못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은혜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뉴저지에서 회장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회장 된 것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하고 싶어서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밀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는 현장에 늘 계셨잖아요.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고, 현재는 새 언약교회가 계속해서 멕시코를 선교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교 현황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당회가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100불씩, 200불씩, 뭐 10교회, 뭐 20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에 집중해서 한번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한 8년째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년에 2차례 아니면 한 차례씩 우리 교회의 한 60%는 그 현지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있는 만큼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지붕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놓이게 될 때는 모두가 90% 이상이 십시일반 같이 헌금을 해서 땅을 사게 됐고, 또 지붕을 세우게 됐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게 돼서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었던 분이 이제 몽골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특별하게 뭐 파송되어지는 선교 단체도 있지 않냐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까지 가르쳤는데 그럼 우리가 파송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송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그를 몽골에 보내면서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크게는 그렇게 두 곳을 지금 섬기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목사님의 삶의 지표가 됐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게는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낙심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친놈처럼 항상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힘듦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또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요, 더욱더 이 지역사회의 단합을 이끌어 주시는데 더 힘써 주시고 벌써 중반 지점까지 오셨는데요. 남은 그 회기 날까지 목사님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 잘 이룰 수 있도록 담비TV 그리고 시청자분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싱 PC방에서 10대 중국계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한인 남성이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석방됐습니다. 대배심이 김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PC방 업소 CCTV 영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김 씨가 중국계 10대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러한 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김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플러싱과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일대의 아파트 렌트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크레이그리스트와 같은 직거래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사칭해 렌트 광고를 낸 후 디파짓을 챙긴 뒤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디파짓을 요구한 후 가짜 열쇠를 배송하는 방식과 매물을 보여주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도록 종용한 후 개인정보 등을 빼내 신분을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슨 서장은 해당 매물을 보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서류에 서명하기 전 디파짓을 먼저 지불해선 안 되며 에이전트가 송금을 요구할 땐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20만 명가량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버스테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한인으로는 미 해병대 첫 장성이 된 데니얼 유 소장이 태평양 지역 미군 특수전 부대를 지휘하는 특전사령관에 올랐습니다. 특전사령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의 모든 특수전을 조정 및 기획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출신인 유 소장은 2011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정규군 장성에 올랐으며 현재 한인으로는 미군 최고위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이번 이민개혁안은 불체자 사면안에 가까워 이민 커뮤니티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나 영주권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관련해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의 주택 소유 비용이 렌트 비용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역시 70%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보다 렌트가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높은 주택 가격에 재산세 또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주택 소유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와 렌트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기 거주의 경우 주택 소유보다는 렌트가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내년에 또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한 뒤 평균 16.6%, 적게는 8.3%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건강보험법, 일명 트럼프 케어가 논의 중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보험료를 지난해보다 더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방 조치나 영주권 취득 불이익 등을 우려해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제공 공공 혜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혜택 수혜로 인해 추방 조치를 당하거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민 당국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경영은 사람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업이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인생이 경영이 되면 돈을 이용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처럼 사업가가 아닌 경영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